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시작입니다. 일단은 둘 다 잘하는 게 좀 비슷해요. 인사이드에서 많이 노는 애들이고 3점을 많이 안 던지는 대신 인사이드가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둘 다 이렇게 뭐 인사이드 존재감이 명확합니다. 오펜 리바 잘 따고 또 페인트 존도 잘 지키거나 잘 공략을 하는 이런 애들인데요. 근데 요즘엔 디트로이트가 이런 부분들이 더 눈에 띕니다. 둘 다 인사이드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휴스턴이 뭐 이제 아담스가 없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디트로이트의 약간이나마 인사이드의 우세 그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어제 경기 이제 휴스턴이 백투백이에요. 얘네들은 백투백일 때 1승 3패로 백투백을 많이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얘네들 작년부터 쭉 해갖고 백투백일 때 약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듀란트가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자기가 35점을 넣었는데 그리고 거의 이길 뻔도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오늘 경기 연장 가가지고 휴스턴이 뭐 지긴 했지만 연장을 간 것도 사실 맥시의 슛이 그 백보드를 맞고 나서 듀란트가 블락을 한 거 같고, 원래는 그게 골텐딩이 불렸어야 되는 건데 안 불려가지고 연장 가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되게 억울할만 했지만 어쨌든 연장 가서 이겼다. 뭔가 변화가 당장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좀 턴오버가 어제는 너무 많았어요. 이 친구도 아마 7턴오버인가? 이 턴오버의 내용도 대단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라스트 샷 때도 계속 뭐 뺏기는 것도 있었고, 휴스턴이 이게 뭔가 좀 야투감 같은 거는 슬금슬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턴오버가 여전히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이런 좀 벤블릿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일정상으로도 휴스턴이 좀 빡세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번에 커닝햄이 쉬기까지 했는데 그때 뭐 젠킨스가 괜찮게 메웠고, 듀랜도 뉴올리언스 같은 이런 인사이드가 약한 팀한테 20득점에 뭐 15리바 이상 해주면서 좋은 면모도 보였었어요. 어쨌든 뭐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 존재감, 여기는 해리스랑 듀랜 말고도 벤치에 뭐 스튜어트도 아주 훌륭한 디펜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과연 내일 커닝햄이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텐데,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디트로이트의 최근 이런 수비력들, 이거는 기록상으로는 너무 이제 막 인디애나 78점으로 묶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대단히 좋게 찍히는 거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를 감안을 해도 디트로이트는 지금 현재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죠. 뭔가 공격이 매끄럽지는 않다. 대신에 야투의 효율 대비 점수가 안 나는 거는 그전보다 좀 자유투가 덜 불린다든지 뭐 느린 팀 다운 뭐 이런 면모들이 섞인 것 같은데, 올 시즌 초반에도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그때는 115대 111로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 이기기까지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불렸었어요. 총 이제 휴스턴이 48개 자유투 시도를 하고 오펜도 17개나 있어갖고 인사이드에서 뭐 밀리는 감은 없었는데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휴스턴도 자유투를 대단히 많이 시도하던 시기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휴스턴이 약간 좀 희석된 감이 있고, 디트로이트는 최근에도 이렇게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팀이에요. 근데 이게 턴오버가 휴스턴의 약점이라고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턴오버 유발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오클라호마랑 제가 이렇게 봤던 12월달 이후에는 선두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뭐 턴오버가 많은 게 문제지만은 턴오버를 유발하는 이런 압박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더라. 일단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둘 다 잘하는 게 비슷하지만은 휴스턴이 이제 백투백이다. 또 이제 원정에서의 약세라든지 이 턴오버의 약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상으로는 여러 면에서 밀린다고 봐가지고 저는 지금은 디트로이트를 좀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커닝햄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218.5를 받았는데 요즘에 보이는 거로는 사실 언더를 볼만한 애들이기는 합니다. 218이란 낮은 기준쯤이어도 그래도 좀 이제 휴스턴이 직전 경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또 샌안토니오전도 전반전에 130이 나오고도 언더가 났던 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제도 휴스턴이 연장 안 갔어도 오바였었거든요. 필라델피아도 그렇게 막 오바를 보기 편한 팀은 아닌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또 언더가 맛있는 팀이기도 하고 뉴올이랑도 언더가 났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전반전에 얘네들도 130을 찍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후반전에는 216점 정도로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언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디트로이트 쪽을 좋게 보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애틀랜타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얘네들도 시즌 초반에 좀 대단한 매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게 피닉스가 홈이었는데 사실 리드를 많이 가져가다가 4쿼터 때 20대 0 런이 나왔었습니다. 애틀랜타가 주도를 하다가 3쿼터 막바지부터 피닉스가 역전하기 시작해갖고 이렇게나 리드를 크게 잡았는데 이거를 결국에 역전해버렸어요. 부커가 되게 안 좋았던 경기도 했었고, 이때 당시에는 애틀랜타가 이제 뭐 트레이력이 없었는데 꽤나 좋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을 보면은 제일런 론슨이 사실 그전까지 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멤피스 만나갖고 거의 뭐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하고, 벤치에서 캐너드도 전반전에는 야투 6개 중에 6개, 3점 4개 중에 4개 나오고 좋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틀랜타가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은 없는 것 같지만은 직전 경기도 보면은 멤피스가 홈이기도 하고 꽤나 까다로웠거든요. 모란트도 뛰니까. 근데 그거를 또 잡아버렸었습니다. 참 그전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간만에 또 좋은 경기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피닉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부커나 브룩스가 별로 좋지가 않았고 처음에 이제 야투를 9개 중에 하나도 못 넣고 시작을 했거든요. 필라델피아전에서. 근데 뭐 수비도 좋았고 벤치 구간에서의 좀 여러 가지 좋은 면모들이라든지 제일런 그린도 나름대로 괜찮은 복귀전을 했고 피닉스가 제가 여러 번 얘네들이 지는 경기에서도 아쉽게 진다든지 기본빵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은 양 팀의 좀 피닉스의 손을 좀 더 들어줘야 되는 매치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좀 요즘엔 잘하는 게 비슷합니다. 자, 애틀랜타는 지금 37경기 연속으로 10개 이상의 3점을 매 경기마다 좀 넣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NBA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긴 기록이라고 하고 애틀랜타 프랜차이즈도 기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10개 이상의 3점을 넣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러기에는 애틀랜타가 3점 감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도 자체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오는 공격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멤피스전에서는 잘했지만은 과연 그런 것들이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근데 피닉스도 3점을 꽤나 꽂는 팀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것들 이 3점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코너3인데 로이스 오딘이나 이 길라스피 같은 애들이 순위권에 있습니다. 저는 원정이지만은 피닉스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얘네들이 지난번에 또 이제 필라델피아도 원정이었는데 오늘 또 원정에서 이제 마진이 마이너스 9.1이다 그런 것들도 이겨낸 바도 있었었고 저는 지금은 피닉스가 조금 더 괜찮은 팀처럼 보여요. 근데 애틀랜타가 얘네들도 뭐랄까 꾸준함은 없지만은 어쨌든 경기력이 잘 나온 날에는 무섭긴 한데 저는 지금은 피닉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이것도 슛감에 따라서 언더오버는 좀 뒤틀릴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애틀은 좀 빠른 팀이고 피닉스는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피닉스도 오바 게임이 덜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빠른 팀이랑은 그런 것도 살려서 피닉스 승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브루클린 대 보스턴 경기 볼 건데요. 이거는 원래 맞대결상으로는 보스턴이 아주 압살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게 빨간색 불 들어온 게 보스턴이 이겼다는 뜻인데 15대1 정도로 크게 앞서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보스턴이 한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1승 15패 이런 안 좋은 흐름을 깨는 거기도 했었고 야투 편차가 아주 컸었어요. 보스턴에서 뭐 이제 제일런 브라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브라운 비롯해가지고 보스턴 애들이 전반적으로 슛감이 안 좋았고 브루클린은 이 당시 뭐 마포주도 그렇고 여러 뭐 3점 같은 게 괜찮았던 야투발로 승리를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 브루클린이 요즘에 좀 많이 별로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는 이런 거에 아주 뭐 최저점을 찍었었습니다. 66점인가 밖에 못 넣었는데 이거 화면에 나오는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도 브루클린은 좀 탱킹 느낌이 있었고 시즌 중반부에는 좀 수비가 많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거는 클리퍼스한테 67점을 박은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쭉 연패가 있었던 게 보여요. 저득점 양상이 짙었고 특히 공격이 많이 안 됐다. 지금 브루클린이 의도적으로 여러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는 것도 몇몇 있습니다. 마포주가 쉴 때도 있고 덩달아서 뭐 데민이라든지 울프, 파웰, 뭐 자이어 윌리엄스 여러 명 막 쉬고 그러는데 일단 아직까지 뭐 누가 쉰다는 얘기는 없긴 하지만은 그냥 브루클린이 요즘에 좀 안 좋은 게 명확하게 보이고는 있죠. 수비적인 약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전까지는 참 수비가 단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비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여기에는 이런 안 좋은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대비 실점 자체는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해도 공격도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냥 공수 양면에서 지금 리그 최악체급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보스턴 얘네들도 사실 요즘에 조금 흔들리는 시기기는 해요. 좀 저득점 게임을 하면서 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전에 한창 좋은 구간이 있다가 지금은 약간 흔들리는 건데 어쨌든 뭐 기본방 자체는 보스턴이 조금 더 좋다고는 봐야 돼요. 직전 경기 때 인디애나를 그냥 홈에서 무난하게 패기도 하고 3점이 안 터졌지만은 여전히 좀 프리차드나 뭐 오늘 못 나온 화이트 이런 애들이 슛감이 좀 별로인 게 보이긴 하는데 브루클린이 현재 수비가 아주 개판치는 시기다. 시즌 초만 해도 되게 안 좋았다가 중간에 한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안 좋다고 했었고 지난번 경기도 1회였고 뉴욕 닉스한테 120점 가량 실점을 했었었죠. 자, 데릭 화이트인데 오늘 데릭 화이트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가 근데 요즘에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야투율이 36.6%, 3점이 21.4%거든요. 슛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나마 보스턴에서는 이제 뭐 수비도 그렇고 보조 리딩도 그렇고 화이트의 이런 존재감 자체는 얘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좋다고는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화이트는 없고 뭐 프리차드라든지 뭐 사이먼스가 같이 뛸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격은 나쁘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사이먼스가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뭐 샤이어만을 배치를 한다든지 뭐 휴고 곤잘레스 이런 애들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보스턴이 뭐 안 돌아가진 않을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뭐 양 팀의 이런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보스턴을 좀 좋게 보고 싶기는 해요. 글쎄 뭐 한두 명이 고장나도 땜빵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다. 이게 뭔가 흐름상으로는 보스턴이 딱히 뭐 좋지 않긴 하지만은, 뭐 브루클린이 홈에서 좋다거나 보스턴이 올 시즌은 원정에서 엄청 뭐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클블 대 세크 경기입니다. 글쎄 클리브랜드가 사실 지난번 경기도 샬롯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날 라멜로가 야투 15개 중에 하나밖에 못 꼽아 3점 10개 중에 빵개였어 이랬는데, 샬롯이 3점이 17%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24점을 리드를 하다가 이거를 4점 차까지 또 다 리드를 날려버렸었어요. 팀에서는 이제 뭐 타이슨이나 헌터 이런 애들이 야투가 대단히 좋지가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저번에도 경고를 했었던 이제 메릴이 없으면은 팀의 스페이싱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 그런 와중에 타이슨 같이 3점을 좀 해줘야 되는 애들도 되게 별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즘에 클리블랜드는 좀 믿을만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요즘 뭐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요런 것들 한번 또 보려고 해요. 자, 세크라멘토는 그냥 그 전까지 완전 노답이었어요. 제가 12월달 이후로 특정 기간 안 좋은 시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는 뭐 4연승을 포함해서 최근에도 몇 번 뭐 진 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경기력이 막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일단은 실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득점도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야투라든지 3점 감이 대단히 지금 좋은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야투는 51.1%, 3점 40%가 넘는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 뭐 라빈이 돌아온다든지 그리고 뭐 사보니스의 복귀 이런 건 있지만은 특정 선수가 돌아와가지고 뭔가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팀의 슛감이 조금 좋은 시기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뭐 지난번 경기 때도 뭐 라빈이나 드로잔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는데 여전히 뭐 서브룩이나 몽크는 감은 좋은 것 같고, 글쎄 뭐 그냥 그런 정도만 보였습니다. 세크라멘토가 그래서 지금 아주 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라인업만 봤을 때 이 수비는 안 되더라도 탱킹을 할 만한 그런 라인업이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제가 매번 세크라멘토는 얘네들이 수비를 잘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에 생각보다 수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블은 그나마 뭐 3점바는 조금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도 3점 수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세크는 요즘 3점 감이 좋아요. 많이 쏘진 않지만 3점 감 자체는 괜찮은데 클블은 또 수비가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뭐 프렌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11.5씩이나 줬으면은. 저는 올 시즌에 클블 현재 뭐 결장도 조금 있는 상태고, 물론 터질 때는 무섭고 또 이제 고점도 되게 높은 그런 메모리는 있지만은 한번 그냥 뭐 프렌 막연하게 보고 싶기는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클블이 공격에서 안정감도 그다지 있진 않다. 뭐 수비가 안 좋은 건 있는데 그렇다고 공격이 꾸준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한번 세크의 프렌 믿을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냥 클블을 못 믿어갖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멤피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맞대고 상으로는 멤피스가 꽤 좋아요. 6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전까지 합하면 이제 한 8승 1패 정도로 꽤나 좋은 시기가 있는데, 뭐 작년에도 이제 멤피가 좀 빵꾸가 난 시기가 있었지만은 뉴올도 대단히 별로여가지고 그래갖고 좀 많이 이겼었고, 올 시즌에도 이거는 비슷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연장 가가지고 뭐 이제 멤피스가 이겼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날짜가 좀 오래전이다 보니까 아마 이때가 ED가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뭐 멤피스가 직전 경기 때 모란트나 자잭주나 둘 다 괜찮았어요. 제가 모란트의 복귀 효과도 얘기를 했었고, 자잭주가 있는 요즘에 좀 폼이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웰스 같은 애들이 너무 못했다던가 벤치 구간도 많이 밀렸다. 그래서 애틀랜타도 사실 그 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좀 잘한 것도 있었고, 막바지 때는 사실 좀 멤피스가 작탐이 2개나 있는데도 2점 차에서 그냥 그대로 공격을 해버리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란테가 똥슛 날려가지고 그냥 아예 뭐 턱도 없는 그런 패배가 있었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팀 운영적인 측면 이런 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멤피스는 오늘도 아마 모란트가 못 나올 것 같고 알다마도 못 나오면 공격에서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좀 모란트가 없어지면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언더로 많이 가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 멤피도 그렇고 뉴올도 그렇고 지금 빠른 팀이라 가지고 모란트가 없을 때 언더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지금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기거든요. 자이언이나 트머삼이 꽉 잡고 있고, 요즘엔 보니까 뭐 벤치도 저번에 뭐 PB 같은 애들 괜찮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뉴올리언스가 경쟁력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원정이 조금 좋지가 못해요. 아마 리그에서 인디애나 다음으로 원정 성적이 안 좋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정 뉴올리언스는 그냥 저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모양 텐데,
그냥 멤피스도 요즘에 그다지 좋지 않은 건 비슷해요. 이어봤던 상대가 뭐 올랜도나 브루클린 이 정도고,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기간에 상대가 빡셌던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5할 승률 이상 팀을 너무 많이 만난 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맨피를 바라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란트 알다만 없어가지고 공격이 빵꾸 날만한 거, 뉴올리언스의 물량 공세 이런 거에 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빠른 템포상으로는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맨피를 좀 더 좋게 보기는 할게요. 뭐 이런 수비적인 차이도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뉴올이 나쁘지 않은 시기다, 그게 좀 거슬리는데 그래도 원정 뉴올은 못 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네요.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얘네들이 시즌 극초반 때, 그때 한번 붙은 적이 있었었죠. 오클라호마가 아마 휴스턴이랑 2차 연장 가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랑도 또 2차 연장을 갔었어요. 인디애나가 없는 살림에도 꽤나 잘 하더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되게 좋지가 않았고, 오클라호마는 어려운 승리들 이후에도 아마 24승 1패인가요? 되게 좋은 스타트를 했던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지금은 양 팀의 격차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일단 인디애나 약간 반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난 것처럼 보여요. 막 3연승하고 막 좋았다가 지금 또 3연패에 빠졌습니다. 보스턴, 필라, 디트, 어려운 동부 팀들한테 모두 원정 가서 졌었고, 올 시즌에 원정 2승 19패로 원정이 가장 안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홈에 비해서 원정 가면 10.5점이나 마이너스로 좀 떨궈지기도 하는데, 자, 요즘에 이렇게 좀 야투 편차도 많이 보이죠. 오클라호마는 공수 양면에서 튼튼하다, 좀 안 좋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또 한 8경기가량 7승 1패로 많이 또 복구한 것도 있기도 해요. 어려운 상들도 많이 만났는데, 좀 살아남던 거는 공격이 살아나게 컸습니다. 제가 인디애나 연패를 하던 와중에도 연패 막바지쯤에는 공격이 좀 괜찮다, 얘네들 슬슬 연패를 마감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연패를 마감을 하더니 이후에 이제 또 여전히 좀 야투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지난번에도 시약하면 조금 잘했는데 다른 애들이 되게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클라호마를 좀 더 위로 보는 게 맞기는 하겠다. 여전히 뭐 결장 많습니다. 미첼도 유의미한데 빠지는 것도 있고, 제이더비나 하텐슈타인 없는 거. 근데 지금 인디애나는 오클라호마가 이제 원빅으로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파워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을 딱 집어넣기에도 뭐 좋지는 않아요. 시아캄도 인사이드를 엄청 막 활발하게 휘젓는다기보다는 뭐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놈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 면에서 저는 오클라호마가 그냥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5라는 너무 큰 기준점이긴 한데 그냥 그게 문제입니다. 오클라호마 이길 때도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지만은 15.5라는 기준점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인디애나도 약간의 턴오버 문제가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오클라호마가 물고 들어주기 좋다, 이런 것도 있고. 227.5를 받았는데 이거는 오클라호마 때문에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최근에 두 경기가 미러키도 20점 차, 클리블랜드한테도 32점 차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 이길 때는 오바였고 미러키 이길 때는 언더였었어요. 지금의 인디애나, 저는 언더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오클라호마가 저는 대승할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이기냐, 그리고 좀 얼마나 점수를 뽑으면서 이기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요. 기준점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건드리기 별로인 경기라고 봅니다만은 오클라호마 대승할 거라고 보고, 언더 쪽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미러키 대 덴버 경기입니다. 얘네들은 얼마 전에 붙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한 2주 전쯤인데, 그때 이제 104 대 108로 덴버가 홈에서 승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프림 받았을 거예요, 홈인데도. 자, 이날 쿤보도 뭐 31점 하고, 이 미러키 선수단 중에서 두 자릿수 점수를 넣은 애들이 6명이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스케포주가 되게 별로예요. 얘는 요즘에도 별로였고 못 나오기까지 하는데 이날도 되게 별로였습니다. 롤린스도 별로였던 날. 이 두 명의 가드들이 아주 그냥 엄청 개판을 쳤던 그런 날이 한번 있었는데, 뭐 팀의 3점 같은 것들도 조금 터졌지만은 이 두 명이 너무 똥을 싸가지고 졌던 경기였었거든요. 반대로 뭐 덴버는 이날 또 이제 뭐 고든이나 티마더웨이 주니어도 좋았었고, 왓슨도 19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덴버도 뭔가 이제 로테이션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은 여러 명의 선수들이 두 자리 득점을 했다. 뭐 3점 같은 것들도 꽤나 좋았었고, 뭐 야투가 조금 안 살았긴 하지만 이건 뭐 자유투로 대체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러키가 홈입니다. 그리고 덴버가 어제 백투백을 했잖아요. 일정이 좀 빡세요, 얘네들도. 그리고 덴버가 지금 이제 요키치가 없는 기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요키치가 없는 뒤로도 백투백 게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백투백 한 3경기 정도만 들어왔는데, 왜냐면 내일 고든이나 머레이가 뛸지 말지 그게 아직 전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은 그 백투백 3번 중에서
머레이가 한 번 쉬었고 고든이 아마 2번 쉬었나 그래요. 이게 결과상으로는 백투백일 때 3경기 이 기간 동안 뭐 필라델피아 이긴 거 이거 대단했던 승리였었죠. 이거는 머레이도 없고 여러 명 그냥 아예 싹 다 빠졌는데 대단한 승리를 거둔 적이 한 번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댈러스도 이겨봤습니다. 댈러스가 지금은 요상하리만치 잘하는데 이 기간에는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덴버가 이겼다는 거, 멤버상으로도 오히려 댈러스가 좋았는데 그런 경기가 한번 있었고, 근데 그러더니 샤럿한테도 그냥 무난하게 무릎 꿇는 직전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제 머레이나 고든이 둘 다 없었던 날이네요. 그리고 한창 잘해주던 왓슨도 약간 별로였었고, 전반적으로 덴버의 슛감이 아주 바닥을 쳤던 이런 경기도 한번 있었던지라서 지금처럼 일정이 빡셀 때는 머레이나 고든의 상태를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왓슨이 되게 잘해오다가 지난번 샬럿던처럼 못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35점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틸 2개, 블락 4개로 좋은 면모도 보여주기도 하고, 발렌슈나스도 이런 파워적인 측면 그런 것들로 워싱턴을 많이 괴롭히긴 했었죠. 근데 덴버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는 그 워싱턴을 상대로도 이제 10점 차 이상을 3번이나 냈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동점을 2번이나 갔습니다. 역전까지는 아마 안 당했는데 이렇게 앞서는 경기를 잡힌다? 결국에는 뭐 크게 이겼어요. 10점 차로 이기긴 했지만은 약간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긴 한다. 확실히 멤버가 저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고, 글쎄요, 저는 미러키를 지금 뭐 그다지 높이 보진 않습니다. 뭐 홈인 거는 좋아. 근데 홈에서 딱히 이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진이 상당히 좋다기보다는 그냥 언더만 오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덴버는 일단 언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점수는 되게 못 뽑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이겨요. 미러키는 요즘에 좀 3점도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점수를 많이 못 낸다. 덴버가 일단은 고든이 뛰면은 어쨌든 인사이드 수비력이 그래도 여차저차 잘 버텨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러키 수비가 3점이 특히 방어가 안 되는 부분들. 덴버는 요즘 3점이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얘네 둘이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잘 꼽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뭐 멤버 문제도 살짝은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내일 덴버의 좀 부상 상태를 좀 더 봐야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머레이나 고든이 나온다? 그러면 덴버의 6점 오면은 프렌이 좋을 것 같고, 222.5로도 언더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 다 뭐 부상도 많고 덴버가 일정도 빡세다 이런 리스크가 있고, 또 미러키가 홈에서는 또 이제 오바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게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은 언더를 좀 더 보고 싶고요. 머레이나 뭐 고든이 출전을 한다면은 6.5 프렌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이제 포틀랜드는 백투백인데요. 지금 올 시즌 백투백일 때 6승 2패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3년 동안 포틀랜드는 매번 좀 약팀의 위치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매 시즌 이 백투백 성적이 아마 5할 승률이 매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백투백일 때 센 팀이다. 일반적으로 일단 뭐 나이가 좀 젊은 라인업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아브디아가 부상하고 나가는데 일단 나오는 얘기로는 뭐 아브디아가 내일 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티아고 스플리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드루알러데이가 얘도 이제 좀 관리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어제 보면 또 이제 샤프도 그렇고 같이 뛰었던 그 이제 러브 이런 두 명의 슬래셔가 또 좋은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카마라는 늘 수비하며 3점 하며 아주 뭐 상수기도 하고, 그래서 포틀랜드가 요즘에 되게 경기력이 좋아요. 제가 저번에 10승 3패를 달리자고 했는데 이제 11승 3패고, 지금 현재 포틀랜드의 폼은 새해 들어서 리그에서 최고의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3점이 여전히 좋지가 못하다. 이거는 뭐 토론토도 비슷합니다. 두 팀이 지금 NBA에서 가장 3점을 못 꼽는 애들이거든요. 29등 30등이다. 근데 토론토는 3점을 많이 안 쏘는 편이지만 포틀랜드는 3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해요. 많이 쏘는데 잘 못 넣는 팀. 지난번 경기 때 근데 마이애미전에서도 50개나 쐈거든요. 근데 20개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도 이제 뭐 레이커스는 42개 중에 16개면 나쁘지 않은 수치이기도 하고, 그냥 꾸준하게 사실 7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못 넣는 쪽이 맞아요. 그리고 토론토도 제가 원래 이제 3점에서 꼴찌는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꼴찌로 갔었거든요. 그러더니 골스만 나갔고 34개 중에 21개나 넣었습니다. 뭐 그런 경기가 있었지만 바로 다음 경기 세크전에서는 또 3점이 원상복귀가 됐다.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게 있어서 뭐 꾸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포틀랜드의 이런 좋은 홈발, 제가 어제도 최근에 홈 8경기 동안 7승 1패다. 뉴욕한테 진 거는 그건 상대가 너무 터진 것도 있다. 좀 리스크, 좀 익스큐즈가 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마이애미 같은 까다로운 상대한테 무난하게 대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틀랜드의 최근 좋은 기세와 또 이제 홈게임에서의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지금은 포틀랜드를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기는 해요. 이거 토론토도 지금 서부 연전이라 가지고 일정이 쉽지는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포틀랜드가 프레임 받은 거는 그대로 뭐 기분은 좋은 것 같고, 내일 뭔가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디아가 못 나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물론 토론토도 빡세거든요. 만만치 않아. 반즈 같은 애들 요즘 폼 좋은 것도 그렇고 빡세긴 한데 저는 일단은 포틀랜드가 프렘 받은 거, 홈에서 프렘 받은 거는 기분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6.5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올 시즌 맞대결 때 그때 당시에는 둘 다 엄청 오바팀이고 포틀랜드가 그 자유투를 되게 많이 뜯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토론토 홈에 가가지고 그때 포틀랜드는 빠른 팀이고 토론토는 언더세가 있는 팀이었는데 그때 오바가 한번 났었네요. 239점으로. 저는 지금 붙으면은 제가 여러 번 포틀랜드는 이런 좋아진 기간 동안 그 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언더팀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226.5는 기준점이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양팀의 색깔은 저는 언더팀에 가까운 모양새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 들어서는 포틀랜드의 프렌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틀이 토론토한테 상성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